자, 오늘 12월 16일 오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들으시면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제 미국이, 유럽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쵸? 조금 당기면서 끝은 내기는 했는데, 일단은, 유럽에서의 경기에 대한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은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일단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우리 기존에 이제 보던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죠? 박스권 하단도 이탈이 되어주는 모습인데, 시장 안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사실 크게 달라진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FOMC에 대해서 관심을 일단 가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는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침체로 이제는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침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가 나왔고,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유럽은 침체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겨울부터 일단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언급은 일단 해드리긴 했었는데, 어찌되었던 어제는 추세가 깨졌어요. 이탈을 일단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탈을 했다라고 봐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어제는 걸쳐진 봉이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이 또 금요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한 번 더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금요일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날 시장은 버립니다. 들었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금요일 시장이 악세를 보여주게 되면, 뭔가 이제 악재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게 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이제 정신 차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일단은 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단 체크를 하고, 어제 시장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조금 했었냐면, 우리 시장이 먼저 타격을 좀 받았죠. 그렇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어제 시장이 우리가 먼저 좀 타격을 받아서 이 타격 받았던 부분에 대한 우려,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도 지금 안 좋아졌어요. 고점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50% 정도까지는 좀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승 전혀 하지 못하고 지금 일봉상으로 하락 추세가 지금 그어졌습니다. 눈으로 보이시죠? 주가 하락하고 멈추고 난 다음에 멈춘 가격권을 오늘 이탈이죠. 체크된다 1번. 그러면 요 사이에 가장 높은 가격이 일반적으로 고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전의 고점하고 요번에 고점을 끄어서 보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코스피 시장을 확장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1번. 확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점 부분은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보니까 확장에서의 걸침봉이 떨어진 거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기술 분석이라든지 패턴 분석을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 말고, 우리 관점에서 보면 확장에서의 패턴 하단 부분에 지금 부딪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추세가 하락으로 좀 꺾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오늘 시장은 반등이 가능한 시장으로 지금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가만히 있을 겁니다. 들었다 1번. 오늘은 종목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일단은 가만히 있을 예정입니다. 그냥 기본은 가만히 있는 거고, 종목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 일단 보이는 종목군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현금화를 해야 될 겁니다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일단은 오늘은 가만히 있는 날, 채팅창에 가만히 있는 날 이렇게 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을 보다가 이건 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막 팔고 싶은데 추세가 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죄송합니다,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오늘은 컴퓨터 끄고 나갑니다. 들었다 1번. 오늘은 컴퓨터를 끄고 나가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종목이 올라오잖아요. 오늘은 종목이 올라오면
여기 지금 부딪히는 자리가 보이시죠? 포차님 보인다 1번. 여기 부딪히는 자리가 있죠. 이 부딪히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시장이 갭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제도 그걸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10분봉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10분봉 상에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오늘 시장은 패턴 하단에서 일단은 뭐 반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냥 10분봉 안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도 일단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콜 이해갔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요 관련된 내용들은 문자 일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현일 이거는 그 미국이 아니고 유럽의 매파적인 발음. 코스피 시장은 금일 전저점 이탈하는 모습이나 기존 아래쪽 확장의 지지라인 패턴 라인이라고 할까요? 패턴 라인 근처에서 장 출발 중입니다. 오늘 기준이 되는 부분은 2326포인트 정도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2326포인트 이탈전 패턴 유지로 보고 시장 대응 보고 종목 홀딩 유지합니다. 반등 시에는 오늘 일봉상으로 하락 추세가 그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패턴은 확장이고 확장 패턴 안에서 지금 하락 추세가 그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이해간다 1번. 패턴은 확장이고 그러니까 꼭 뭐냐 하면은 박스권으로 종목이 이렇게 움직일 때 박스권으로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박스권으로 움직임을 이렇게 종목이 박스권으로 우리가 보통 종목을 이렇게 이제 그리죠. 이렇게 그리는데 지금 하락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박스권으로 올라가는 부분의 이 추세 자체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보인다 1번.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요게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가 딱 만들어지면은 뭐 이 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으로 추세를 그을 수가 있죠. 요거 이해간다 1번. 근데 저점은 어디 있어요? 저점은 여기 있으니까 저점은 안 깨지고 하락 추세가 그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문자를 보내드릴 때 문자를 지금 보내드릴 때 오늘 일봉상 하락 추세가 그어진다라는 얘기 자체는 요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갔다 1번. 전체적으로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패턴 안에서 그냥 하락 추세가 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얘기로. 일단 이렇게 해서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으셨죠? 자, 시장은 우리는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상으로 시장은 반등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하고 있다라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들었다 1번. 어차피 지금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으로 일단은 그어져 있는 상태니까 패턴 하단이기 때문에 반등할 타이밍은 있다. 근데 올라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2357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곧장 저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일봉상으로 그어지고 있는 추세선까지 어떤 식으로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되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그 시장에서는 이렇게 패턴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죠. 기억난다 1번. 패턴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으로 일단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어영부영 하다가 보니까 지금 뭐 박스권 하단 근처까지 지금 와버렸는데 그쵸? 그렇다 1번.
우리가 비록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을 좀 많이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종목 추천이 조금 많아가지고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때 절반씩 사세요 뭐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죄송합니다. 그 시장 깨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현금화 하라 그러고 종목 살 때 반씩 사라 그러고 난 다음에도 막 이렇게 미안한 이런 마음은 미안한 이런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종목은 시장은 제가 우리가 이제 간다라고 했던 대로 지금 움직이고는 있죠. 그렇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시장은 일단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했던 대로 그렇죠? 늘어나 있는 알고 있어요. KFX님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럴 수 있구나 요 정도로만 일단은 판단을 이번에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마인드를 깨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미치겠죠. 근데 아마 지금 막 그냥 종목 장세 어쩌고 저쩌고 시작이 얘기를 일단 하면서 시장이 계속 붙는다, 산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쪽보다는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위로를 한번 받아봅니다. 괜찮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찌되었든 오늘 시장 방향은 알겠죠? 알겠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데 있잖아요. 이번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무슨 얘기가 일단 있었냐 하면은 가스를 사용 못하게 정도로 금리를 올려버리겠다. 내일 이제 겨울에 이제 날이 추우니까 유럽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LNG 많이 쓸 거 아니야. 난방으로 LNG를 많이 쓰는데 난방으로 LNG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걸 못 쓸 정도로 우리가 금리를 올려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던 거 아마 보셨죠 오전에.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체크해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거야. 우리는 지금 뭐 75bp 올리다가 50bp 올린 거는 비포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계속 한 거거든요. 얘기를 한 건데 이 얘기 자체는 계속 제가 말씀을 해드리긴 했죠. 기억난다 1번.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를 꺾는다라고 하는 거고, 수요를 꺾는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나요? 이게 그냥 박살을 내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사람들이 이자 내고 난 다음에는 아예 가스를 못 쓰니까 겨울이 돼도 벌벌 떨고 밥을 3끼 먹던 거 2끼 먹게 만들든지 2끼 먹던 걸 1끼 먹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목표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22의 목표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었다 2번. 근데 이게 마음은님이 금리 인상은 수요 축소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조금 가벼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거 책에 적히는 내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마음님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제일 이제 못 사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굶어 죽이겠다라는 또 소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케이? 들었다 1번. 원래는 그 소리예요. 말을 좀 편하게 해가지고 수요 축소를 위한 것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이제 우리 회원분들한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 그 다른 의미로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했죠. 기억난다 1번.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행히도 코스닥은 또 무너지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한테는 누가 있나요? 우리한테는 여전히 금리 인상은 죽기 직전까지 쪼이는 것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부유층은 아니고 중산층 하단까지는 거의 뭐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들었다 1번. 중산층 하단까지는 줄인다. 제가 요즘 부동산 보다 보니까 부동산도 우리나라 너무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 이전에 올랐던 만큼 지금 거의 다 빼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거의 다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그거 일단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12월 16일인데 12월 20일 넘어가기 시작하면 배당을 한번 다시 우리 뽑아 봅시다. 콜 알겠다 1번. 어차피 지금 뭐 내년에 배당 받을 만한 종목군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죠. 아무도 요구를 안 해서 내가 알아서 스스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뽑아서 오후 방송에는 그것도 한번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우리 시장이 지금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쁘지는 않으니까 우리 마음은님 좋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뭐 보도록 합시다. 이 뭐지? 저는 사실은 어떠냐 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막 부러져서 침체로 막 가고 그래도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도 여전히 찾고 증권사에서 갑자기 다시금 좋아진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찾고 시장이 무너지든 말든 추세가 그래도 잡히는 종목들은 또 조금 사보고 시장이 무너지든 말든 배당 관련된 종목들은 또 찾고 시장이 무너지든 말든 경제 지표 나오는 부분은 계속해서 읽고 그렇죠? 그거는 그냥 계속 합니다. 그걸 알겠다 1번. 원래 하던 대로 해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갑자기 봄에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하더라도 모내기 하고 여름엔 잡초 붓고 물 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을에 막 황금 들판을 보다가 태풍이 쳐서 농사가 망하고 그래도 나는 다시금 내년에는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질 건지에 대해서 겨울에 또 고민하고 또 모내기 하고 또 잡초 뽑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콜? 알겠다 1번. 태풍이 불든 뭐가 되든 나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다 2번. 맞잖아요. 기상 이변이 어떻게 됐든 간에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죠. 나도 원래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겠다 1번. 그렇게 해서 현금화 했는데 종목이 안 나오면은 뭐 안 하는 거고 종목이 나오면 또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걸 갖다가 이제 시장에서 아니에요. 이거는 기우제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왜 기우제를 제가 이게 또 엄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 KFX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엄한 얘기를 하게 돼요. 기우제를 왕가에서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왕가에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고려 때 보면은 우리 저번에 보보신경 뭐 이런 거 보면은 고려왕이 고려 그 왕자들이 기우제를 막 지내잖아요. 그 왜 왕자들이 기우제 지내는지 아세요? 고려는 왕이 누구냐 하면 용이에요. 용이에요. 용. 용상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조선도 왕은 용이죠. 용이에요. 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용은 천둥 번개와 비를 부르는 게 용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용이 하늘에 비를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용은 농사를 관장을 하는 어떻게 보면 신이거든. 알았나요? 알고 있었다 1번. 지내는 건데 그쵸? 아까 이제 마음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이 하늘에 보고 울부짖고 있고 용이 단식을 하고 하는 부분은 백성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뭐 그렇게 해서 비 온다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들도. 어쨌든 간에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자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종목이 오를 때까지 버티자라는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아. 오케이? 알겠다 1번. 종목을 샀는데 태풍이 와서 다시 말해서 종목이 부러지면 그 종목 팔고 다시금 종목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오면 다시 종목 사고 그걸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KFX님 알겠다 1번. 그래도 지금 KFX님은 리딩 열심히 따라오시다 보니까 50% 정도는 배당에 담아놨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니까 마음은 조금 놓이네요.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보인다 1번. 코스닥 시장도 지금 지지라인 근처에서 오늘 딱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도 지금 반등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 지금 추세선에 부딪혀서 지금 계속 깨지고 있죠. 보인다 1번. 지금 요때도 12월 1일도 추세선에 부딪혀서 깨졌고 이번에도 추세선에 부딪혀서 깨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박스로 가는 게 성공을 하면 잘 봐요. 박스로 가는 게 성공을 하면 예전에 이렇게 반등을 했던 거는 그냥 반등을 한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밀리다가 반등을 했는 거는 반등을 했는 건데 요 반등은 뭔가요? 추세선 안에서의 반등이죠. 맞나요? 보인다 1번. 근데 요번 시장에서 이게 반등을 해서 이전 고점까지 올라가면 이거는 뭔가요? 추세 돌파죠. 똑같은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반등 자체의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양대 시장 모두 뭐 특별하게 할 건 없고 특별하게 할 건 그런데 이건 신기하죠. 고차님 그렇다 1번. 내가 어제 저녁에 공방을 했는데 공방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전저점 깬다라고 해가지고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저점을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확장이기 때문에 우리 종목 아닙니다. 관심 종목입니다. 매물권님 들었다 1번. 이렇게 확장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렸죠. 콩님 없는 기억난다 1번. 그쵸? 그리고 오늘 딱 거기서 반등이니까 참 신기해. 허찬님 그쵸? 그렇다 1번. 참 내가 기술 분석을 내가 만들어 놔놓고 내가 보면서 내가 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도 참 이게 나쁘진 않다 뭐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는 일단 끝내고 현대중공업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놓은 지가 한 2, 3일 됐죠. KFX님 그렇다 1번. 이거 누가 저번에 현대미포조선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현대미포조선 보다가 호차님 이거 좋아. 오늘 같은 날은 산에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차님 알겠다 1번. 갔다 오시면은 사진 한 장 남겨주시고 갔다 오시면 사진도 한 장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헷갈리는 거 있으면 아시죠? 어차피 이거는 유튜브에는 나가지는 않으니까 이쪽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은 보내십시오. 오늘 오전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콜 알겠다 1번. 자 어찌되었든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 시장이 그래도 나름 이제 좀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중국이 지금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죠. 물론 이제 중국의 확진자 수 자체가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요즘 다시금 조금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은 나오고 있죠.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 지금 12월 요번에 위드 코로나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신규 확진자 수가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이 일단 6만 명까지 12월 2일에 6만 명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7천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은 확진자 부분만 케어를 하면은 다시금 위드 코로나가 갈 가능성이 일단 높으니까 그러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중국의 위안화는 강세로 가고 그러면 우리는 위안화의 민감도가 우리나라 환율이 0.8 정도로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좀 그래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지금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드렸는데 그거 잊지 마세요. 알겠다 1번. 그건 잊지 마십시오. 그건 잊지 마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미국을 보기보다는 이번 10월 10시 30분에 중국 시장이 출발을 하죠. 그 전에 이제 또 위에나 고시 인민은행에서 위에나 고시가 이제 10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나오니까 그거가 우리 시장의 변곡 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다 2번. 변곡 라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조금 더 참고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꾸 헛소리를 조금 하게 되는데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는 종목을 찾아야겠죠. 그렇다 1번. 시장에서 뭐 갭으로 빠지고 있는데 갭으로 빠지고 있는 거 안에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어떤 쪽으로 거래가 몰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종목군들은 한국가스공사 일단 눈에 띕니다. 2.16%, 2.3%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한국가스공사하고 지금 한국전력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매매한 종목은 아닙니다. 알겠다 1번. 기술적으로 매매한 종목은 아니고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그냥 박스로 보고 매매를 하는 종목이에요. 그걸 알겠다 1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태양광 풍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수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팅창에 수소라고 치시고. 왜냐하면 태양광 풍력은 사실은 태양광 풍력 해놔놓고 ESS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수소 부분은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단지 이제 수소는 한 번도 제대로 대량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수소로 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국가스공사가 우리나라 수소 총괄입니다. 들었다 1번. 우리나라 수소 산업을 총괄하는 곳은 한국가스공사가 수소 산업을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은 지금 보시는 박스권 이렇게 이제 사업을 놓고 박스권 하단으로 밀리면은 모았다가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면 파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도 길게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뭐 박스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보인다 1번.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하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한 25,000원 밑으로 밀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좀 모았다가 45,000원, 5만원 되면 파는 그런 식의. 왜 그렇게도 되냐 하면은 이게 밀리면 있잖아요. 보통 종목들은 적자가 나고 밀리면은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망할 가능성이 높죠. 채팅창에 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문제잖아요.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고 뭐 그러면 회사가 망해서 회사 청산하고 회사 없애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군들은 망해요? 한국가스공사가 적자가 너무 심해서 이걸 망하게 해야 되겠다. 망하는 순간 우리는 인터넷 방송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죠. 망할 수가 없죠. 대신에 뭐는 있냐 하면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이 회사가 많이 이익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성장을 할 수도 없죠. 맞나요? 그렇다 1번. 회사가 성장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세면은 서민들이 또 뭐 힘들어지니까 성가급 잔치하면 뉴스에 한번 나와서 때리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 자체는 계속 증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가스 사용량 자체는 증가를 하더라도 얘들은 어차피 박스입니다. 그냥 박스로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기가 2년에서 3년 정도 돼요. 오케이? 들었다 1번. 주가가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는 데까지 뭐 2년에서 3년. 이번에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이번엔 좀 시간이 걸리고는 있는데 뭐 그 부분은 변함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거래가 좀 거래소에서 좀 몰리고 있는 종목군들 호텔신라 거래 몰려주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관심 계속 가져놓으세요. 어차피 사람들이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면세점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호텔신라입니다만은 호텔신라라고 적고 면세점이라고 읽는다. 이건 면세점 매출이 좋아지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 1번. 근데 이번 월드컵 보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건데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안 씁니다. 마스크 안 쓰고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만은 우리는 코로나는 관계는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실 게 우리가 지금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좀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 중에서도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서도 일단 봤는데 금모으기 운동 이거 막 우리나라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난다 1번. 금모으기 운동 이런 거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 순진한 서민들만 가지고 있는 금을 싹 다 내놓은 거죠. 만약에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을 안 했다면 지금 우리가 되게 부자가 되어 있을 텐데. 그죠? 그렇다 2번. 옛날엔 돌반지 이런 것들 무조건 반지는 돌반지 줬으니까 그렇죠? 저희 집도 동참은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코기맘님 그렇죠? 언론한테 휘둘리지 맙시다. 언론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놀러 많이 다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나시면은 나는 해외여행을 안 가더라도 공항에 한번 놀러를 가보세요. 오케이? 알겠다 1번. 공항에 놀러 가면 공항 복잡해요. 옛날하고 달라요 또. 놀러 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무슨 생각도 드냐 하면은 요즘 MZ세대 있죠? 민지세대 그 MZ세대는 기본적으로 이런 데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옛날엔 돈 많은 사람들만 갔다면 지금은 돈이 없어도 한 번은
갔다 와야 되는 분위기예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금모으기 운동 뭐 이러면서 경기가 침체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뭔가 자제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돈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놀러 갑니다. 근데 기존에는 놀러 가는 부분 자체가 막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1번. 그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막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막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물론 지금은 지금 호텔 신라를 공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호텔 신라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닌데 이런 거 하나 뜨면은 추세 잡죠. 보인다 1번. 이런 거 하나 뜨면은 그냥 바닥에서 추세 잡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일 수 있으니까 여전히 경기는 침체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관심 종목으로 잡고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유럽이 오늘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그렇다 2번. 인플레이션도 좀 심각하고 막 좀 심각해요. 좀 심각하죠.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이제 나중에 되면은 수요가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하면 수요 감소하는 데까지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수요가 감소를 하면 나중에 인플레이션 잡힐 수밖에 없죠. 맞나요? 그렇다 1번. 대신에 유럽에 있는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정말 빡빡해질 겁니다. 유로화는 약세로 가기 시작을 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유럽에 놀러 가기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돈 모으세요. 유럽에 놀러 가야지. 옛날보다 유럽에 놀러 갈 가능성이 이제는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수요가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세니까 지금 놀러 가면 좀 빡실 수가 있죠. 빡실 수가 있는데 조만간 놀러 가면은 분위기는 조금 흉흉할 수 있는데 마음님 들었다 1번. 갔더니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면 분위기는 조금 흉흉할 수는 있어요. 분위기는 조금 흉흉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놀러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 얘기 자체는 호텔 신라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되죠. 맞나요? 그렇다 1번. 그래서 면세점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중국 쪽 지금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풀려서 그 사람들이 놀러 온다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는 회복된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 단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자체는 굉장히 좀 완만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텔 신라 관심을 가지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이거 교육방송이 있어요. 요번에 연말이나 이럴 때 나한테 주어진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게 뭐냐면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23강 제 완전히 노하우를 담았던 교육방송을 그냥 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 2번. 시간 나실 때 그거 보세요. 차트 설정부터 시작해서 제가 거기다가 싹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잘 안 보죠. 그쵸?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죠. 보인다 1번. 단기 순이익이 안 좋았어요. 지금 호텔 신라가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는데 작년에 완전히 실적이 박살이 났죠. 지금 2020년도는. 그러다가 지금 서서히 회복하고 있죠. 보인다 1번. 서서히 회복 중이고 올해는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할 게 물론 시장의 유동성이 줄면 주가는 원래 가야 되는 자리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시장의 종목군들이 가야 되는 자리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하지만 작년에 일단 턴어라운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실적이 적자였던 가격군 근처까지 주가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렇죠? 지금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관심은 가지시고 한번 보십시오. 콜? 알겠다 1번. 지금 당장은 공략을 못하지만 흐름을 한번 더 잡으면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LG노텍은 뭐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아모레퍼시픽 뭐 보합권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나머지는 거래소에서는 크게 뭐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안 보이네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앞서 보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그 다음에 호텔 신라 정도까지 일단은 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총 상위 종목만 보고 있어요. 송왕님 들었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 코스닥 종목들은 오늘 거래 터지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눈에 띄는 애들은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는 휴젤 정도 일단은 눈에 좀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휴젤은 지금 보시면 거의 뭐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죠. 보인다 1번.
휴재는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떨어지고 있던 추세가 이거였죠. 요 추세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 오르고 난 다음에 올랐던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뭐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패턴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패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보이니까, 뭐 패턴 돌파하고 난 다음에 보든지 패턴 하단에서 보든지, 그렇죠? 유젤은 패턴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보든지 패턴 하단에서 보든지 그렇게 잡아 놓으시고 관심권 안에는 넣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간에 시장이 그래도 나름 안정을 좀 취해 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어제 얘기했던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얘기했던 대로 일단 오늘은 또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내일 새벽에 마감하는 미국 시장이 또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뭐 시장이 이틀 연속으로 빠지기 시작을 하면 조금 반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금요일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조금 시장을 달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일단 기대를 하면서, 시장 오늘은 뭐다? 관망이다. 오늘 만약에 종목을 팔고 싶으면 뭐 한다? 우리 호차님하고 같이 북한산이라도, 아니다, 북한산 위험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니야, 놀러 나가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친구랑 만나서 커피 한잔 한다, 그렇죠? 따뜻한 커피 한잔 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임은 다음 주에 진짜 중요한 게임이 만들어질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고,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유튜브 방송은 일단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 회원 방송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12월 23일 날 우리 주식 특강이 있습니다. 이 특강은 보통은 지금까지는 이 특강 내용들이, 여러분들 우리 회원분들은 교육방송에 있었던 우리 원금 회복 특강 방송 23강 있었던 거 있죠. 회원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번 23일날 있는 강의는 그 강의는 아니니까 내년에 어떤 업종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회원 방송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